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213호에 게재된 비상하는 건축 드론, 새 눈으로 건축을 혁신한다는 내용으로 니케이 아키텍처 10월 8일자 34에서 56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9가지의 활용 사례를 소개합니다. 하늘의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드론의 활용이 드디어 건축 분야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새 눈으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건축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데, 금년 7월에 일본 정부가 가기에서 결정한 성장 전략 실행 계획에 건축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이 포함되었던 것도 순풍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벽 조사에 활용하는 경우로 도심에서의 드론 비행은 위험이 따르지만 드론에 의한 외벽 조사 방법이 확립되면 가설 발판이 불필요하게 되는 등 대폭적인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데, 정부가 건축기준법 개정을 내세우고 있어 드론 활용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도심에 있는 초고층 빌딩의 외벽 조사에 드론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세이브건설이 개발을 추진하는 라인 드론 시스템으로, 건물 외벽을 따라 세로 방향으로 친 낚싯줄, 라인이 드론의 비행을 안내하며 안전성을 높이는데, 이른바 생명줄이 달린 드론 시스템을 금년 11월부터는 외부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금년 6월부터 조사회사 등 5개에 의한 테스트 이용이 진행되고 있는데, 각사는 자사 빌딩이나 조사 의뢰를 받은 빌딩 등에서 실제로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해 사용감이나 개선점 등을 세이브건설에 피드백함으로써 외판을 목표로 시스템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에서 드론 점검은 토목 분야나 인프라 점검 등과는 달리 인구 집중 지역에서의 실시가 전제인데, 항공법은 지역 상공에서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서 허가를 받아야만 비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의 안전성의 확보가 보급을 위한 최대의 걸림돌로, 빽빽이 들어선 건물들이 걸림돌이 되어 GPS 등 전파 장애가 일어나기 쉬우며 드론이 추락했을 때의 피해 위험도가 높은 등의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실증 실험의 주요 목적은 조사의 정밀도와 안전성 확보에 있으며, 평소 같으면 드론을 띄울 수 없을 정도의 난이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였는데, 나카노 선플라자는 JR 나가노역 앞에 있으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지구 청사 등이 있고 높이는 90m가 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드론을 이용한 외벽 조사의 선구자와 IT기업이 협력하여 드론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건물 조사 방법을 개발하고 회원 기업에 제공해 나가기 위하여 건축검사학 연구소와 일본 시스템웨어 두의 3개사가 금년 3월에 건축검사학 컨소시엄을 설립하였습니다.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적외선 AI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인 서머 비전으로 타일이나 몰타르와 같은 마감재의 들뜸 유무나 들뜸이 있는 곳의 면적과 타일의 매수 등을 자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감재 들뜸 판정은 드론에 탑재해 촬영한 적외선 이미지를 활용하여 온도가 상승할 때 마감재가 떠 있는 곳은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열이 전달되기 어려우며 정상적인 부분보다 온도가 높아지는데, 적외선 영상에서 이 온도차를 검출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해 적외선 화상을 판정하는 것으로, 컨소시엄의 조사 방법에서는 풍속과 온도, 습도, 방사율 등을 조사할 때 확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여 이들 파라미터 정보를 소프트웨어에 입력함으로써 해석에 방해가 되는 노이즈 등을 배제하면서 정밀도가 높은 판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대기업 건설회사인 타케나카 고무텐이 드론으로 촬영한 적외선 화상을 인공지능을 이용한 화상 해석으로 타일의 들뜸을 자동 검출하는 스마트 타일 세이버를 개발하여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2개 동에서 시험 적용을 하였는데, 적외선 화상을 촬영하는 디바이스는 미국 플리어 시스템즈 제품의 서모그래픽 카메라로 건물에서 3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벽면을 촬영하여 화상 데이터를 취득하는데, 촬영한 적외선 화상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스마트 타일 세이버 어플리케이션으로 해석하여 열 분포 데이터의 추출, 그리고 벽면의 타일 줄눈 검출, 들뜬 타일 검출 등을 실시합니다. 벽면마다 데이터를 연결하여 전체 벽면의 모든 타일의 레이아웃을 CAD 데이터로서 출력할 수 있으며, 어느 타일이 떠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타일의 총수 중 몇 %에 해당하는지 등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자동화 비율이 높으며 조사의 성과물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네 번째는 일본 정부가 2020년 7월 적외선 장치를 탑재한 드론 외벽 조사를 포함한 성장 전략의 실행 계획을 각의예기하라 했는데 이에 따라 건축 분야에서 드론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범을 정비하는 한편 드론을 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민간협의회를 2015년 12월에 설치하고 드론 활용과 기술 개발 로드맵을 2016년 4월에 수립한 이래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며 최신의 2020년판에 따르면 2022년경에 유인지대에서의 목시외 비행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프레스 종합연구소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2020년도에 약 1,000억 엔, 2023년도에 약 2,500억 엔, 2025년도에 4,500억 엔으로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축기준법 12조에 따른 외벽조사에 드론을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실현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연구개발은 니도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에서 진행 중인데 니도에서는 외벽 점검에 적합한 적외선 장치와 드론, 운영수칙 등 3가지를 과제로 뽑고 있습니다. 적외선 장치는 온도 분해 능력이 중요한데 드론을 탑재한 일반적인 적외선 장치는 숲속의 동물을 발견할 경우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효과적이지만 외벽의 경우는 햇빛에 의해 외벽이 따뜻해져 온도차가 생겨서 그 차이가 근소한데 이를 판정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 드론의 프로펠러 바람이나 상공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드론은 도심에서도 안전하게 날릴 수 있는 제어 기술과 안전 기술이 필요한데 빌딩에 의한 간섭을 받아 GPS로 제어할 수 없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므로 비GPS 환경에서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며 만일의 경우에 제어가 안 되더라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게 됩니다. 5번째는 자동 조종 앱으로 드론에 의한 공중 촬영이 친숙한 존재가 되어서 소규모 사업자 전용의 지붕 점검 서비스나 건축 현장의 지정 장소의 촬영 등을 자동 조종 앱이나 공중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의 매칭 사이트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테라 드론이 전개하고 있는 테라 루퍼는 지붕 점검에 특화된 서비스로 테라 드론이 제창하는 캐치프레이즈는 촬영 시간은 1회 5분으로 주택 등에는 지붕에 점검 설비가 없는 경우가 많아 오르는 것만으로도 작업자의 추락 방지 조치가 필요하지만 공중 촬영일 경우엔 그러한 수고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서비스는 드론 본체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위한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촬영 장소 근처에서 드론과 단말기로 GPS의 정보를 취득해 지도 정보를 확인하고 건물 상공을 한 바퀴 도는 등의 비행 계획을 미리 입력하면 나머지는 드론이 자동으로 이륙해 GPS 정보에 근거해 비행을 실행하고 촬영을 완료하게 됩니다. 전용 앱에는 촬영한 영상으로 지붕의 면적을 산정하는 기능도 있는데 지붕 보수 시에 간이 견적에 연결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드론 본체 이용과 항공법에 따른 허가 신청, 사업용 손해보험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점도 세일즈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6번째는 건축 현장의 복잡한 공정도 하늘에서 보면 일목요연한데 드론으로 선행하는 대형 건설회사의 시공 활용 사례입니다. 타카나카 고무 때는 대형 시설에서 스테인리스 심 용접 지붕의 이음매 용접부 검사에 드론을 도입했는데 용접이 완료된 지붕 위에 드론을 날려 용접한 이음매를 따라 가시광선 영상을 촬영하는데 실제 검사는 영상을 보며 옥내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오바야시 구미는 2022년을 목표로 홋카이도 기타 히로시마시에서 프로야구 홋카이도 니폰 햄 파이터스의 본거지가 되는 새로운 구장 공사에 구미에서 복합형 스포츠 시설을 많이 다루는 미국 설계사무소 HKS와 공동으로 설계 및 시공을 맡고 있는데 약 26만 평방미터라는 광대한 예정지에서 측량이나 굴착 토량의 계량 등의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이세이 건설은 ICT 캐러반이라는 비교적 염가로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도 나서고 있는데 진척 관리의 예로서 건설 중인 시설의 바로 위에서 촬영해 영상 위에 도면의 축척에 맞추어
투영시키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건설업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촬영한 영상 데이터의 활용 방법도 점점 확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도쿄 오타쿠의 4동의 물류필동을 소유한 미쓰비시쇼 그룹의 도쿄 유통센터는 2022년부터 드론에 의한 시설 관리 서비스의 개발에 착수하여 드론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기업인 아이로보틱스와 손잡고 창고 공간에서 실증 실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류창고가 대형화되어 천정 부분의 점검, 누수나 조명시설의 고장 등의 170g 이하의 마이크로 드론을 이용하여 영상을 보면서 장애물 센서가 없는 드론을 원격 조작하는 수준으로 현 시점에서 자율 비용은 어려우나 향후 어디까지 시스템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설계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설계자들도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초고층 프로젝터에서는 드론으로 조망을 촬영해 발주자에게 그 매력을 어필하며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는 공간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드론 촬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마리큐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금년 4월 워터스 타케시바의 호텔 및 오피스가 개업했는데 하마리큐 정원과 시오도메의 초고층 빌딩들이 구성하는 역사의 콘트라스트에 주목해 각 고층 동에 각 층에 테라스를 마련해 조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담당한 JR 동일본 건축설계는 프로젝트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망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의 이른 단계에서 드론 촬영을 실시하여 그 이미지를 B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과 조합한 이미지 도면을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시하였는데 완성 후에 촬영한 사진과 비교한 결과 하마리큐 정원이나 배경의 초고층 빌딩들이 거의 일치했다고 합니다. 니켄 하우징 시스템은 아파트 지명 공모에서 인접한 공원의 녹색을 프로젝트에 어떻게 살릴지를 설명하기 위해 드론 촬영을 활용하였는데 건물의 저층부는 숲을 즐기며 중층부는 숲의 나무를 넘어 펼쳐지는 전망과 숲의 공기를 즐기고 상층부는 공원 조망을 즐긴다는 컨셉을 가지고 방의 위치나 높이를 확인하여 사진과 동화상을 제작하고 공원을 내려다본 전경과 밖에서 건물을 본 전경에서 유리에 반사된 주위의 경치까지를 효과적으로 프리젠테이션한 결과로 설계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일본 설계 건축팀의 오쿠무 씨는 수상 응모에 있어서 자신이 설계를 담당한 오데마치 플레이스의 설계 컨셉을 전하는 동영상을 작성하는데 드론을 활용하여 실내의 채광이나 공간의 효과 등을 극대화하고 설계 단계에서 구상하고 있는 모습을 완성한 후에 실제 건물로 확인하는 것이 의외로 어려운데 드론이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하늘에서의 사진 촬영을 통하여 제3자에게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준공사진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사진사무소에서 젊은 사진사를 중심으로 드론 도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에 신규 독립한 사진사무소 IT 이메이징은 금년에 들어와서 특히 공중 촬영에 거래 문의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드론은 사람의 시선보다 높은 위치에서 이용자의 관심을 끄는 새로운 앵글로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요약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통합 ECU의 주도권 경쟁,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자동차라는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